감사합니다. 자, 8시가 됐네요.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몸짱을 추구하는 50대 몸짱이고요. 오늘 제가 공식적인 첫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저번에 이제 좀 시험 삼아 라이브를 야외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미리 공지를 드리고 공식적인 첫 라이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어떤 소재거리가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특별한 구독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손스타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이미 올려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댓글을 한번 저한테 달아주셨습니다. 올해 40살이신데 우리 손스타님 6개월 전에 약 93kg 체중이셨는데 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계속 따라 하시면서 73kg까지 현재 한 20kg 정도 감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사진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주셔서 좀 피드백도 받고 하면 좋은데 여기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마음뿐이고 하여튼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 좌우지간 영상들 계속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그대로 제가 요 라이브 공지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손시타님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평해드릴 수 있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라. 제 유튜브에 그 정보 탭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 관련해서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지만 따로 이메일도 항상 환영이니까 제 유튜브 채널 정보 탭에 정보 탭 맞죠? 정보 탭에 있는 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리로 무슨 사연이든지 보내주시면 저랑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사진이나 영상 저한테 보여주시고 싶다고 한 것들 보내주셔라. 그러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를 뭐 1대1로 저희가 얘기를 해도 좋지만 예, 윤정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예, 스피드 히로님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거를 라이브에서 한번 같이 다른 구독자님도 계신 상태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손스타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이제 피드백과 여러 가지 운동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손스타님의 그 6개월 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프리즘이라는 이 라이브 하는 앱을 써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오케이 익숙하진 않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손스타님의 6개월 전 93kg에서 조금 더 빠지셨을 때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죠, 손스타님? 지금 부끄러워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은 가려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얼굴은 가려드렸고요. 이게 그래서 그 93kg에서 조금 더 빠진 상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80kg 후반대나 그 정도 상태. 그때 모습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쭉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셨냐면, 요게 제가 이제, 잠시만요. 요게 이제 제가 커뮤니티 공지에 올려드렸던 최근에 손스타님 모습 현재 73kg 보시면 이제 가슴 근육 흉근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복근의 선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시면 저게 점점 더 선명해질 텐데 이 정도 6개월에 만드신 거 정말 대단한 노력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재운동을 해서 이렇게 되셨다고는 하지만 뭐 운동 프로그램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뭐 먼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걸 꾸준하게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간 저 정도 만드셨다는 거는 이걸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안 봐도 뭐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네. 민성님 반갑습니다. 유준성님도 예,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한 말 같고, 뭐 항상 많이 들으시는 말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이유가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런 운동 떠드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우지간 꾸준히 계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한두 번 엄청 뭐 하루 이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엄청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매일이 어렵다면 뭐 일주일에 3번이랄지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손스타님이 운동하시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을 또 참고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스타님이 이제 조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특별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안 가면서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맨몸 운동 동작들 보면 뭐 맨몸 스쿼트랄지 그리고 이제 누워서 복부 바이시클이랄지 무릎에 어느 정도 자극이 들어가는 동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제 동작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도 하시다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응용을 하셨냐면은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 맨몸 스쿼트 동작들이 제 운동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스쿼트만 맨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데드리프트 있죠. 스쿼트가 중량 스쿼트가 있고 맨몸 스쿼트가 있듯이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들고만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맨몸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시릴로님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데드리프트가 사실은 스쿼트하고 기본적으로 하체 메커니즘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릎에 이제 좀 안 좋은 무릎이 안 좋으신 경우에 이제 스쿼트식으로 완전히 무릎을 굽히면서 앉는 것보다 데드리프트식으로 이제 몸을 일으킬 때 데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허리가 펴지는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하체도 사용하지만 허리가 펴지는 동작이 또 주동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어나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그렇게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훨씬 덜 가게 됩니다. 예, 시를로님 허리 디스크 관련 운동 잘 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덕진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사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도 많지만 이번에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그 손스타님께서는 이제 그 경우가 아니고 허리는 비교적 괜찮으신데 무릎이 안 좋으신 경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앉았다 일어날 때 스쿼트식이 아니라 데드리프트식으로 일어나면 무릎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체 운동 그리고 나아가서 전신 운동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직접 손스타님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그리고 영상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그 손스타님께서 이덕진님 죄송합니다. 인사드렸죠. 예, 어서 오시고요. 손스타님께서 이제 혼자 운동을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를 제가 이제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조금만 미리 말씀드리면 한 번 푸시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식으로 일어나시고 또 한 번 푸시업을 하시고 데드리프트식으로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6개월 만에 대단하시죠. 저도 동감합니다. 윤정은님. 그래서 제 이제 맨몸 운동 동작들 보시면
저는 이제 손수타님처럼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뭐 30초간 한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간다 할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좌우지간 신체 골고루 여러 가지 부위를 운동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놨죠. 뭐 푸시업으로 뭐 상체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맨몸 스쿼트로 하체를 한다 할지, 그 다음에 약간의 유산소 동작을 한다 할지, 그 다음에 또 복근 운동을 한다 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신진대사 운동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손수타님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 번씩만 하면서 넘어간다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좌우지간 공통점은 상체를 하고 하체를 하고 상체를 하고 하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신을 다 운동할 수 있는 복합 동작이라는 게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응용을 하셨다고, 제 동작에서 잘 응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영상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저렇게 몸을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항상 운동 전에. 자, 이렇게 푸시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일어나죠. 자, 보십시오. 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잠깐 포즈를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얼굴 노출을 원치 않으셔서 저렇게 가운데 부분을 저렇게 모자이크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동작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나옵니다. 자, 사실은, 손수타님께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저런 식으로 한 번씩 쭉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렇게 하시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식으로 푸시업을 몇 번 계속 진행하시다가, 그러다가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을 또 몇 번 하시다가,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야 어떤 파워적인 면에서도 훈련이 되거든요.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도 해보시고, 그리고 손수타님 하시던 대로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되, 좌우지간, 손수타님 하신 동작 자체에 대해서 좀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푸시업을 한 다음에 일어설 때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운동이 되기 위해서 발을 손이 있는 쪽으로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자, 발과 손이 가까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동작이 바로 데드리프트 동작과 비슷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우리가 운동되는 그 부위들, 주로 이제 하체, 그리고 등 쪽, 코어 쪽, 그쪽에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어날 때 이제 운동이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조언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푸시업 10개, 일어나기 10개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푸시업을 10개 하신 다음에 일어날 때는 일어났다가 다시 구부려 주는 거죠. 다시 팔과 손을 가까이 하는 식으로 구부러 틀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모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따로따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신 방법은 저렇게 한번 푸시업하고 일어나고, 이 일어날 때 발을 팔로 손 있는 쪽으로 가져와서 저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상체 동작,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동작,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번갈아서 얼터네이팅 무브먼트가 되는 식으로 저렇게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언을 드린 부분은 뭐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저것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저 운동도 저 운동 자체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4분 정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봐보겠습니다. 체력이 좋으신 거고요. 제 생각엔 아마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저 정도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저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시간도 길어지고, 지금 보면 푸시업도 좀 베리에이션을 주셨죠. 손을 모아서 네로우 푸시업으로 하셨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와이드 푸시업인데, 보통 와이드 푸시업은 그냥 센터가 맞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데, 지금 약간 베리에이션을 이제 왼쪽, 오른쪽을 각도를 줘가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것도 제가 조언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줄여놓고 조언을 드려볼게요.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줄여놓고, 자. 진홍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그 JIH님 지금 타이핑 주신 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불편하신 시간일 수가 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킬로 빼셨다고 했죠? 20킬로입니다, 박선호님. 93킬로에서 73킬로까지 20킬로를 빼셨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손수타님, 그리고 다른 구독자님들도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푸시업이 있죠. 일반 푸시업이 있고, 적당히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하는 푸시업. 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푸시업 말씀드리면, 지금 손수타님이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각도를.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그 팔이 90도가 스퀘어가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손수타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각도를 준 상태에서 푸시업이 기본이고요. 이걸 와이드 푸시업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이제 가슴에 좀 더 강한 자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푸시업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번씩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네로우 푸시업을 하게 되면 가슴에서 좀 더 자극이 이제 3두, 팔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주시려면 요 네로우 푸시업은 3두 쪽, 그리고 노말로 중간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가슴과 팔이 좀 더 자극이 더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보시면 되고, 와이드하게 가면 자극이 좀 더 가슴 쪽으로 간다. 이제 그거는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손스타님 동작 관련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뭔가 얼터네이팅 번갈아 자극을 주는 식으로 푸시업을 하고 싶으실 때 방금 하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손 스탠스 위치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손스타님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팔을 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 스탠스는 그냥 와이드로 두신 상태에서 내려갈 때 이쪽으로 몸이 내려갔다가 올렸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턱걸이 있죠? 턱걸이에서도 턱걸이 기본 턱걸이 말고 좀 고급 어드밴스드로 가면은 이제 어떤 턱걸이들을 하냐면은 타이프라이터 턱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옛날 우리 저 타이프라이터에 왜 이렇게 찌지직 치고 나면 이렇게 위에 걸 한번 착 치잖아요. 제 구독자님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실 테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프라이터 그 위에 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해서 타이프라이터 턱걸이. 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위 상태에서 이렇게 턱걸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광배 자극이 이쪽으로 자극이 됐다가 이쪽으로 자극이 됐다가, 물론 이제 그냥 턱걸이도 겨우 하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고, 이제 턱걸이가 좀 수월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손의 그립은 가만히 있고 몸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푸시업 베리에이션에서도 바닥에 손 터치하는 부분은 가만히 있고 몸을 일리 내렸다가 일리 내렸다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 흉근 자극했다가 이쪽 흉근 자극했다가 되거든요. 근데 손수타님 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동작은 사실은 그 효율적으로 근육이 작동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그렇게 베리에이션 푸시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주신 거를 잠깐 보면, 선호님은 4개월 동안 4kg 빼셨군요. 그것도 좋은 결과입니다. 이제, 그것도 뭐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다른 세세한 조건들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객관적인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아마도 손스타님이 박순호님보다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식단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운동 기초편에서 또 휴식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 식단, 휴식 다 잘 신경 쓰시면서 잘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저렇게 20kg 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순호님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우리 JI님,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뺐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동감합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게 식단. 그렇죠. 손스타님도, 동감하시죠? 4kg도 몸짱님 덕분.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시업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영상을 계속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보자.
너무 크네. 그냥 큰 걸로 보죠. 그냥 큰 걸로 보겠습니다. 자, 푸시업, 발을 가까이 와서 데드리프트. 푸시업, 발을 가까이 와서 데드리프트. 네, 좋은 복합 동작입니다. 어떤 그렇죠. 저 이제 푸시업 베리에이션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다음에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이제 베어 크롤 동작을 또 이제 하고 계신데, 베어 크롤, 그러니까 이게 곰이 기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베어 크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푸시업을 하시고, 베어 크롤로 뒤로 가고, 또 앞으로 와서 푸시업, 약간 느낌 가는 대로 좀 즉흥적으로 동작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저런 것도 이제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느낌대로 운동하는 또 어떤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저러고 싶으실 때는 저렇게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이제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하시는 거 상당히 길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스쿼트 동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그대로 몸이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무릎 스쿼트가 아직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복합 동작으로 발을 가까이 온 상태에서 데드리프트 대신 약간 스쿼트 동작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스쿼트에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맨몸 스쿼트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 단계에서는 아마도 이제 조금씩 스쿼트 쪽으로 적응을 하기 위한 이제 안 좋은 무릎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선원님 족발 먹고 계시고 이제 불금이라 아무래도 또 이제 또 맛있는 걸 좀 드시고 계시죠. 네. 하여튼 뭐 박선호님 지금은 족발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하여튼 그 식단에 관한 거 이제 평소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스타님의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싶어지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직 운동을 못했는데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첫 영상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를 크기를 좀만 이렇게 해서 오케이. 다음 영상 나오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치팅 이 치팅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복잡한 어떤 그 운동 역학적인 건강 그 영양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용어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요새는 그 용어대로 쓰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 원래는 이제 일부러 몸을 속여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사실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치팅이. 근데 요새는 거의 이제 이렇게 뭐 좀 마음껏 드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합리화하는 그런 용어로 치팅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고 계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치팅 할 때는 또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는 또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I님 그렇죠. 푸시업이 여자가 좀 힘든데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하시면 여성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트라이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느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남자건 여자건 하체 근육의 단련이 중요하지만 너무 제가 안 보이죠. 조금 요러고 해볼까요? 하체 근육의 단련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상체도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그렇게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대도 힘들다고 하시군요. JI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힘드시더라도 좀씩 트라이 하시고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JI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가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하시던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내가 뭐 10가지 운동을 하는데
내가 10가지 운동을 다 똑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뭐 1, 2, 3번을 많이 좋아하고 4, 5, 6, 7번은 그냥 보통으로 좋아하고 8, 9, 10번은 할 때마다 난 너무 싫어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8, 9, 10번에 관련되는 영역이 그 사람한테서 제일 취약 부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잘 안 되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고 내가 재미있고 잘하는 운동은 사실은 그 부위가 이미 잘 이미 발달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좀 줄여주고 내가 취약한 부위를 더 많이 하자.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영상은 역시 손스타님 영상인데 이제 아까는 집에서 하셨던 영상이고 이거는 이제 출장을 가셨는데 저 밑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가 매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가셔서 저희가 호텔방인 것 같은데 저 요가 매트를 아마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일부러. 맞나요? 손스타님? 이게 약간 시간 레그가 있어서 답변을 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걸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운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그렇죠. 여러분도 손스타님처럼 저렇게 항상 운동기구를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먹는 식단이랄지 그 타파웨어에다가 타파웨어는 특정 브랜드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단어가 뭐죠?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다가 내가 먹을 거를 싸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제가 식단 영상들에서 드렸던 말씀이 당장 3끼를 다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3끼 중에 1끼, 예를 들어 저녁 1끼 정도는 자유롭게 드시고 나머지 2끼는 그래도 조금 클린하게 먹자. 그래서 사실은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손스타님처럼 저렇게 운동 도구를 가지고 다니기.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손스타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렇게 요가 매트를 깔고 호텔방에서 저렇게 출장 가서도 저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걸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아까랑 조금 다른 동작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늘 실려 있군요. 그렇죠. 차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은 그것도 이제 편한 방법이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때려 놓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그때 써야 될 거 쓰고 편하죠. 이제 차가 없어서 이제 맨몸이면은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도 공부랑 마찬가지. 어떤 부분이 마찬가지란 말씀인지 좀 궁금한데 하여튼 일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푸시업을 하고 이번엔 바로 데드리프트로 일어나지 않으시고 푸시업 때 그 발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베어 크롤 동작으로 가시는 거죠. 베어 크롤 동작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는 또 다시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복합적으로 좀 약간 짬뽕으로 하고 계신데 자, 저게 베어 크롤인데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스톱 해놓고 베어 크롤 동작은 이제 팔로 저렇게 기듯이 이제 곰이 긴다 해가지고 베어 크롤 이제 기듯이 손으로 이제 앞으로 또는 뒤로 가는 동작을 말하는데요. 베어 크롤 동작은 일단 상체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저것도 어떤 일정한 상체 운동이 됩니다. 어깨와 팔, 코어. 그래서 나중에 저 베어 크롤 동작이 좀 응용된 그런 제 운동 프로그램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싫은 과목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빨리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약점을 공부든 운동이든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복합적으로 동작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푸시업 한번 한 다음에 발을 손 있는 대로 가져와서 데드리프트식으로 일어나는 거였고 이번에는 어떤 동작이 가미되어 있냐면 푸시업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발을 손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손을 기어서 발로 가져가는 거죠. 베어 크롤 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이 이제 발과 또 마찬가지로 가까워진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 주는 거죠. 데드리프트식으로 일어나 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 크롤 때는 상체 운동이 되고 일어날 때는 이제 하체와 코어 전신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베어 크롤로 앞으로 와서 푸시업을 하고 이번엔 또 발을 가지고 와서 하프 푸시업, 하프 스쿼트. 그리고 또 베어 크롤 백을 하고 또 다시 베어 크롤로 앞으로 오고 푸시업, 그 다음에 스쿼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렇게 한 동작 한 동작 한 동작 이어서 하는 저 프로그램도 이제 좋으시니까 저것도 계속 병행을 하시되 이제 한 동작을 몇 회 횟수를 해주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횟수를 정해 놓으셔도 되고 시간을 정해 놓으셔도 되거든요. 제 운동 프로그램들도 다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뭐 10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0번 해라 다음 동작을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 A 동작을 30초 한 다음에 30초 쉬었다가 또 B 동작을 30초 해라 이렇게 시간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동작을 몇 번을 좀 몰아서 하는 게 어떤 파워나 근력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시는 쪽은 좀 더 유산소 쪽으로 좀 더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런 유의 운동들이 다 근력과 유산소와 어떤 지구력과 팻 버닝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차피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떤 쪽에 좀씩 포커스가 가느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스타일만 쭉 하면은 약간 너무 유산소성이 좀 강조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스프레드 아웃 하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파워 동작을 하기 위한 한 동작을 몇 번씩 몰아서 하는 그거를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운동이 있다면 본인한테 취약한 부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운동이 있다면 취약한 부분이니까 그 운동을 더더욱 해서 그 본인한테 취약한 부분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정아님, 그렇죠. 이제 다 그렇게 개인마다 그렇게 취향이 다릅니다. 이제 윤정아님은 스쿼트가 재밌고 플랭크가 싫은데 어떤 사람은 또 플랭크를 좋아하고 스쿼트가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 재밌어 하는 것만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윤정아님 같은 경우는 플랭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제 플랭크 영상 2개나 있으니까 기본 플랭크랑 응용 플랭크 동작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여러 가지 싫어하는 동작들 뭐 많은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유산소를 특히 싫어합니다. 유산소를 싫어하고 근데 반대로 와이프는 유산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밸런스가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우리 저 미국에 계신 JI님처럼 요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많이 했고 뭐 유산소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좀 와이프한테 좀 배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로 와이프한테 근력 운동들을 또 많이 가르쳐 줬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면 좋고 만약에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손스타님 영상을 일단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푸시업, 발 가져와서 스쿼트, 그 다음에 베어 크롤로 뒤로 가서 일어나주기. 어떤 약간 데드리프트죠. 자, 잘 끝내셨습니다. 자, 손스타님 운동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없애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손스타님의 그래서 이제 바디 체크를 좀 마저 해드리자면은 지금 운동이 사실 그 제가 몇 가지 조언은 드렸지만 비교적 균형 있게 잘 몸에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잠깐 영상을 봐도 사실 근육 부위들은 다 보이거든요. 지금 어디 특별히 취약한 곳 없이 편식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잘 발달이 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체중 감량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속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한테 주시지 않은 다른 운동들도 제가 보기에는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근력 운동도 좀 약간의 웨이트도 좀 따로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순수 유산소 있죠. 뭐 걷기랄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까, 손수타님? 이게 시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좀 안 좋네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엔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웨이트의 비중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몸이 그걸 잘 받아낼 수 있는 상태로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맨몸 운동도 이제 하던 거 계속 하시고 어차피 뭐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웨이트를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아직 답변을 안 월화는 근력 운동 후 선생님 운동법 중 어센딩 디센딩. 어센딩 디센딩이 제 이제 맨몸 운동 중에서 그 제가 두 번째로 올렸던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올렸던 동작이 40대 이상 남자들 살 빼기 좋은 맨몸 운동이라고 해서 올린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제가 정용진 부회장도 하고 있는 맨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긴 운동 올린 게 있는데 이 운동은 이제 시간 단위로 30초, 30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분 넘어가는 운동인데 그걸 하고 계시다는 지금 손수타님 말씀이고요. 수요일은 러닝을 1시간, 목요일, 금요일 근력 운동 후에 제 운동법 어센딩 디센딩. 그러니까 제 거 중에서는 어센딩 디센딩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군요. 음, 다른 동작들도 제가 그 후에 많이 올렸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쉬면서 자율운동 오케이. 나름대로 또 장점들이 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센딩 디센딩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른 동작들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강도가 본인하고 안 맞다고 안 맞는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좀 약하다 싶으시면 전체 운동을 한 번 더 반복을 한달지 이제 그렇게 하면 좋고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물론 제 동작을 최대한 따라와 주시는 거를 저는 이제 응원을 드리고 싶지만 뭐 예를 들어 뭐 30초를 해야 되는데 뭐 한 20초만 하고 도저히 힘드니까 한 10초는 쉬어버린달지 그럼 저는 화면에서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저 30초 쉴 땐 또 같이 쉬고 그런 식으로 조금 강도를 낮춰서 하시면 맞추실 수 있고요. 이제 너무 쉬우시면 더 많이 하시면 된다. 제가 횟수로 하라고 한 것들은 그 횟수 자체를 늘리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으로 하라고 했던 것들은 그 시간을 늘리면 되니까 한 바퀴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2배로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강도를 그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나가시되 손스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근력 운동 비중을 이제 슬슬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 휴식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저는 휴식을 가지면 이상하게 다음날에 더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도의 차이를 두고 일주일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요일 이런 쉬면서 자율 운동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자율 운동이 제 생각에는 다른 날 운동하시는 것보다 더 막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자율 운동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는 아무래도 강도가 좀 줄어들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휴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식이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강박관념에 이거를 내가 절대 쉬면 안 되고 무조건 운동.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줄여서 운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휴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손스타님 요 개념은 요것도 일종의 휴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습니다. 본인의 어떤 신체 상태에 맞게 사람마다 몸은 다 천차만별 다르니까 본인한테 맞춰서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은 휴식인데 운동을 약간 하는 휴식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개념에 잘 맞습니다. 영상에 있는 운동 20분 정도로 땀이 살짝 날 정도. 아주 좋습니다. 자, 얘기 나왔으니까 손스타님. 자, 이제 우리가 손스타님의 운동 얘기 쭉 했고, 이제 휴식 얘기도 했으니까, 사실 운동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영양. 손스타님의 식단 얘기를 좀만 그 타이핑을 한번 소개를 해봐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스타님이 이제 말씀 준비하시는 동안 와, 23분이나 계시군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결과라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 실패를 통해 여러 가지 운동 상황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해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지 않고서는 본인만의 어떤 저런 프로그램을 저렇게 벌써 만들어서 하고 계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노력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박선호님 감사합니다. 10,000원을 쏴주셨습니다. 저한테 처음 슈퍼챗이 기록된 건데요. 어, 너무 감격적이네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님. 네네. 제이아이님, 예, 좀 더 주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손스타님의 식단은 아침, 점심, 저녁을 무조건 먹습니다. 그렇죠. 하루 세끼. 하루 세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세끼 이상입니다. 더 자주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이제 많이 몰아 먹어서 한 번, 두 번만 하루에 먹는 거, 그게 이제 안 좋고요. 이제 최소한 세 번으로 나눠 드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더 짧게 나눠서 뭐 네 번, 다섯 번 드셔도 좋고, 단 전체 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100 먹는다. 그러면은 제가 네 번, 다섯 번 먹는 게 좋다는 얘기는 그 100을 추가해서 100 먹었는데 또 100을 먹어서 하루에 총 500을 먹어라. 그게 아니라 100을 먹어도 좋고 하루에 세 번. 그 다음에 이렇게 총 300인 경우면 뭐 80씩 몇 번을 먹는달지 60씩이면 다섯 번이죠. 60 하면 다섯 개 곱하면 300이죠. 이런 식으로 작게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것도 좋다. 한 번에 몰아서 한 끼, 두 끼 안 좋다. 아셨죠?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식단 관련 영상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손스타님도 그렇게 세 번을 드시고 계시고요. 아침 같은 경우는 야채 100g, 요거트, 고구마, 계란, 아몬드. 자, 궁금한 거. 계란하고 닭가슴살. 왜 사람들은 닭가슴살 먹나요? 오케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릴로님 질문을 먼저 답해드리자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많이 있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여기 시릴로님이 말씀하신 닭가슴살, 계란 외에 뭐 다른 고기들도 있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생선, 그리고 이제 식물류에서도 또 단백질이 있죠. 콩이랄지, 콩에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들 다양하게 드셔도 됩니다. 어떤 큰 문제는 없고요. 단백질 자체는 좌우지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근데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드셔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주로 닭가슴살 얘기를 많이 하냐? 닭가슴살이 비교적 요새 저희가 구하기 편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은,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란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계란 흰자만 놓고 보면 사실은 단백질 함유량이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계란 흰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란 흰자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계란 흰자 여전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닭가슴살도 많이 먹지만 계란 흰자도 많이 먹고. 근데 계란을 먹을 때 이제 노른자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른자는 이제 굳이 뭐 그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위는 아니거든요. 지방도 있고.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이 있다 해서 노른자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의학 이론이 많이 바뀌어서 콜레스테롤이 예전처럼 그렇게 위험한 요인이 아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노른자에 좌우지간 단백질 아닌 뭐 일반 지방이랄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란 전체로 놓고 보면 닭가슴살만큼은 단백질 함량,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뭐 엄청 엄격하게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 없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기류랄지, 뭐 생선이랄지, 뭐, 계란이랄지 다양하게 드셔도 된다. 그거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건 있죠. 어차피 단백질을 챙겨 먹는다는 게 그렇게 뭐 수월하게 뭐 쉽게 막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왕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거 닭가슴살을 먹으면 최대한 단백질 함량을 높게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저것 다 구하기가 똑같이 쉬운 상황이면은 내가 이제 오더를 할 때 또는 뭘 어디에 가게에 사러 갈 때 닭가슴살을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딴 거 사도 큰일 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닭가슴살이 좀 낫기는 낫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릴로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가슴살이 사실은 이제는 많이들 먹다 보니까 그 규모의 경제 효과, economies of scale,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도 많이 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좀 닭가슴살이 지겨우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식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그 설도살, 우둔살, 홍두깨살 이렇게 정말 닭가슴살만큼 지방이 없는 소고기 부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고깃덩이로는 질겨서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새 운동쟁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거를 이제 포장해서 팔거든요. 그거를 드시면 상당히 부드럽게 먹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에 지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지방 함량 적은 소고기 이런 것들 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미트리 사이트 제가 항상 그 제 링크 올려놓죠. 이왕 사실 거면 거기 통해서 사시면 이제 디스카운트도 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사시면 이제 닭가슴살 또는 지방 함량 적은 소고기 이런 거 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식단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제 그 링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시릴로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스타님의 식단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이 손스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야채 100g, 요거트, 고구마, 계란, 아몬드 이런 식으로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침은 조금 라이트하게 드시는 경우들이 많죠. 아침부터 뭘 많이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식성이 엄청 좋으신 분들 제외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끼를 봤을 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뭐 백백백을 뭐 숫자를 뭐 무작위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백백백을 드시는 경우는 잘 없고 이제 아침은 그거보다 좀 작은 양을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스타님도 이런 식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이 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야채 100g 그렇죠. 뭐 비타민이나 섬유소를 위해서 야채를 확실히 드셔주시는 게 맞고요. 야채라고 하셨으니까 요거는 아마도 그냥 생야채일 겁니다. 그죠? 어떤 간이 돼 있는 무슨 뭐 절임 음식 계통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음식들도 이제 저희 어떤 고유의 김치랄지 이제 유산균 같은 게 들어있어서 상당히 좋은 면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절여도 또 섬유소 부분은 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좋고 근데 약간 달라지는 거는 이제 나트륨 함량이 올라가죠. 염분 함량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절인 그런 야채류보다는 이제 생야채 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을 계속 하자면은 요거트, 그렇죠. 요거트도 이제 유산균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요거트 괜찮고. 근데 너무 이제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나 한 요거트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요. 고구마. 그 왜 운동과 건강 신경 쓰는 분들이 고구마를 많이 드시냐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어차피 먹을 때 뭘 먹느냐 이럴 때 색깔이 완전 흰색, 그러니까 완전 도정된 흰쌀이나 흰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 않은 탄수화물이 이제 좀 더 저희 몸에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당 수치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이제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랄지 호박이랄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찾으시는 건데, 저희 밥을 먹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너무 완전 흰쌀밥만 조금 피해 주시고 이제 잡곡밥으로 좀 드셔주시면 그런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잡곡을 좀 드셔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그 간편식 햇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 흰쌀밥 아닌 햇반들은 좀 더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좀 차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흰 햇반을 또 많이들 드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사실 밀가루보다는 어쨌든 좀 이점이 있고, 하지만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 좀 잡곡류가 같이 섞어 들어가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계통으로 조금 효과가 강력한 쪽이 고구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고구마를 많이 먹고, 여기 손수타님도 보니까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네요. 그 다음에 계란, 그렇죠. 단백질 아까 설명드렸고, 아몬드. 저희가 이제 특히 저희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남자들 특히 어느 정도 지방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있어야 그게 전구체가 돼서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콜레스테롤이 전구체가 돼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이대가 좀 있는 남자들은 지방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슨 동물성 지방, 비계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수사님처럼 아몬드, 견과류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생물이 아니라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이런 피쉬 오일 계통 일부러 따로 드셔도 되지만 이제 생선을 직접 드셔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는 아보카도 이런 식으로 건강한 지방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손수타님의 아침 식사는 야채 100g, 요거트, 고구마, 계란, 아몬드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시는데 이번에도 야채 100g, 닭가슴살, 현미밥, 계란, 고구마. 최대한 자연 상태 조리가 덜 된 식품으로 점심은 포만감 있게. 점심은 포만감 있게,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포만감 있게 좀 든든히 드셔주시는 것도 좋지만 뭐 꼭 끓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라이트하게 느껴지게 드셔도 좋고, 그런 건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점심 내용은 뭐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역시 아까도 언급된 고구마, 계란, 야채 100g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없던 게 새로 보이는 거는 닭가슴살하고 현미밥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다른 설명 드릴 때 다 말씀드렸죠. 닭가슴살은 이제 단백질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또 높고 싸니까 많이들 먹는 음식이고, 현미밥, 그렇죠. 밥을 드시려면은 이렇게 좀 잡곡을 섞는 게 좋다. 또는 이렇게 현미 이런 식으로 같은 쌀이라도 그냥 백미보다는 현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좋으니까, 점심도 뭐 거의 사실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선수급 아주 훌륭한 식사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다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본인의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추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최대한 클린하게 강력하게 갔을 때 식단이 뭐냐를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 내용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손수타님 점심밥 같은 딱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손수타님 점심같이 이렇게 점심을 드시면 거의 수미양가에서 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식단 말씀 좀 길게 드렸으니까 실로님의 요 허리 질문을 한번 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파워 레그 프레스나 시티드 레그 프레스 할 때 허리를 보호할 때 허리 보호대를 차야 하나요? 디스크 환자. 자, 허리 보호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스크 보호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허리 디스크 자체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먼저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어떤 양날의 검인데 뭐냐면은, 자, 내가 허리가 안 좋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허리를 잘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어떤 강한 어떤 부하가 가면은 그 허리가 고장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살살 달래줘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너무 강한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맞는데, 그렇다고 얘를 계속 어떤 뭐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계속 살살 그냥 놔두기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얘가 점점 더 약해지거든요. 얘를 고장나지 않는 부하 범위 내에서는 계속 운동을 시켜줘서 그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서, 그래서 내 안 좋은 허리가 점점 좋아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다고 할 때 보통 뭐 허리 근육이 안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시릴로님처럼 디스크가 안 좋은 이런 식으로 어떤 뼈 구조물이나 디스크, 뭐 어떤 연골 관련 구조물이나 이런 어떤 그런 하드 조직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육이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근육이 안 좋으면 근육은 이제 잘 그 힐링을 하니까, 또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뼈 조직, 뭐 연골 조직 또는 뭐 디스크 이런 데가 안 좋다, 안 좋으면 그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근육 강화하기 위해서 뭐 허리 근육 관련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뼈대가 저 구조물 부분이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하가 가면은 그 구조물이 또 아예 망가져 버릴 테니까, 걔가 견뎌낼 수 있는 부하 안에서 살살 근육 운동을 해줘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러면 내 원래 있던 그 디스크 문제가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내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대의 원래 개념은 내가 허리가 약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또 허리 보호대에 의존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허리 보호대 없이는 지낼 수 없는 무슨 장애급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 저도 그렇죠. 손스타님도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 후 재활 개념으로 균형감을 위해 밸런스 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재활 동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물어보셨던 허리 보호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은,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적당한 운동을, 허리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강한 운동을 하면 망가질 것이고, 운동을 적게 하거나 안 하면은 점점 허리 근육이 퇴화될 것이고,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했듯이 허리 보호대도 적당히 써줘야 됩니다. 적당히 써줘야 되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내가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을 할 때는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슨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게, 내 허리는 약하니까. 하지만 별로 안 그래도 될 때, 예를 들어 뭐 그냥 평소에 거동할 때랄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를 아예 수술까지 2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수술 직후랄지 평소에도 보호대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하가 높지 않을 때는 보호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랄지 아니면 운동 중에서도 좀 부하가 약할 때, 그럴 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 허리가 좀 익숙하게, 상황에 익숙하게 되게 만들고, 근데 조금 내가 강하게 할 때, 내가 허리가 안 좋아도 내가 근육이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조금 강하게도 운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호대를 해서 혹시라도 모를 삐끗함을 방지를 해야죠. 그래서 보호대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워 레그 프레스나 시티드 레그 프레스, 그죠? 주로 레그 프레스 동작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보호대 일반적인 사용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할 때 하고 좀 약하게 할 때 하지 마라. 그걸 말씀드린 거고, 레그 프레스를 스페시픽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레그 프레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으니까 요 놈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레그 프레스 동작 자체는 사실 허리가 아주 잘 지지가 된 상태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죠? 내 허리 뒤에 이 지지대가 있단 말이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때는 내 허리가 이제 허공에 그냥 붕 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동작을 스스로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게 좀 뒤틀릴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레그 프레스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그 프레스에서는 벨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선수 아니더라도 뭐 일반인이더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 나는 어떤 무게를 나는
80kg를 스쿼트를 할 때 벨트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선수니까 뭐 80kg는 그냥 벨트 없이 하고 저 사람은 한 120kg부터 벨트를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헷갈려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뭔가 벨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면은 내가 이제 운동 좀 고수니까 안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레그 프레스는 그런 거 아니고 허리가 이미 누구나 잘 지지가 돼 있는 상태니까 굳이 하지 말고 그냥 하자. 오히려 이제 안 해도 될 때까지 이제 허리 안 좋은 사람이 안 해도 될 때까지 허리를 너무 졸라매면 벨트 등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이 압을 올려서 디스크에 오히려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 프레스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좀 얼핏 듣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양날의 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해서 힘을 주면 허리가 망가지고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거나 약하게 해도 또 허리가 약해지고 어떤 이런 미묘한 델리커트한 그런 면이 우리 디스크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얼핏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게 좀 잘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선호님. 백 익스텐션이 그 허리에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디스크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뭐 어떤 무리를 가하지도 않으면서도 저희가 이제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 백 익스텐션 좀 많이 하시고요. 백 익스텐션이 점점 익숙해지시면 약간 그 뭡니까 그 중량 원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끼고 이렇게 들어 올리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또는 뭐 이렇게 간단한 어떤 그 바벨 같은 걸 이 뒤에 끼고 그렇게 하셔도 좋고 조금 이제 진행이 되신 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선호님 같은 경우는 백 익스텐션을 이미 좀 많이 하신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익숙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백 익스텐션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지대에 걸고 이렇게 그 상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뒤통수고 이쪽이 얼굴 쪽, 여기가 허리. 그래서 이렇게 등을 폈다가 등을 구부렸다가 하는 거 이렇게 백 익스텐션이거든요. 여기 지지대가 있고 그거 이제 많이들 하시면 좋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호님. 예, 시릴로님, 괜찮습니다. 설명이 잘 됐다면 다행이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이거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저기 뭐냐, 그 아까 그 손스타님의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말씀을 주셨네요. 여기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녁은 역시 야채, 두부 등등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아침보단 조금 더 먹고 점심보단 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배분을 하신 거죠. 점심을 제일 많이 드시고 저녁을 그거보다 조금 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적게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녁을 좀 많이 먹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녁을 적게 드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은 소화를 빨리 시켜버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잠자는 그 수면 시간 동안 최대한 위장에 휴식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다이어트들 특히 여성류 다이어트들 하시는 분들 뭐 저녁 일찍 뭐 극단적인 경우는 뭐 저녁 6시 이전에 먹고 뭐 그 이후는 무조건 굶어야 된다 뭐 이런 저는 이제 그쪽 주장을 하는 쪽은 아닌데 어떤 그런 유행 다이어트나 우리 저 여자분들 다이어트류 계통들은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떤 간헐적 단식이랄지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어떤 부분은 저도 이제 동감을 하냐면 최대한 너무 늦게까지 먹는 거는 좀 배제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먹는 거 배제하고 그리고 또 저녁을 너무 많이 먹는 거 배제하고 이유는 저희가 휴식해야 될 수면 시간 동안에 부담을 최대한 덜 주자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녁을 조금 점심보다 적게 드시는 거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또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운동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수준이 다 좀 천차만별이신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웨이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선수들 보면은
이제 밤 늦은 시간에도 어떤 단백질 쉐이크를 좀 마셔준달지,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자다가도 일부러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뭘 좀 먹고 다시 자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유튜브에 또 많이 또 퍼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또 궁금증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근육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백질 섭취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밤 사이에 또 흡수가 좋다고 하는 어떤 그런 또 특정한 단백질 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식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밤에 최대한 위장을 쉬게 하자. 그래서 저녁은 좀 조심할 수 있으면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아마 운동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간단히 바나나 또는 오이나 쉐이크를 드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저희가 이제 먹는 음식들은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당히 이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운동 전에 뭘 먹느냐, 후에 뭘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긴 시간, 뭐 반나절, 하루 그 안에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뭐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이게 그 운동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운동 전에 50을 먹고 운동 직후에 50을 먹었었다. 그거를 예를 들어 100을 그냥 운동 전에 먹어도 되고, 운동 후에 100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 전엔 A를 먹고 운동 후엔 B를 먹는데, 이걸 반대로 B 먹고 운동하고 A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A, B 먹고 운동하고 끝나고 안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안 먹고 운동하고 끝나고 A, B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날 먹는 내용과 양이 중요한 거지, 그 배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게 배치가 바꿈으로 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그런데 이제 내 사용할 편의에 따라 그걸 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동 전에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조금 먹고 운동을 한달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나는 운동 전에는 뭐 좀 부대끼는 게 난 별로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냥 빈속에 운동이 좋다. 그러면 뭐 운동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저녁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운동을 하신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신달지, 그런 건 비교적 자유스럽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되, 먹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죠? 단백질, 어떤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 뭐 비타민 등등 내용이 중요하고 그 양이 중요하다. 하루에 먹는 절대 양. 그리고 하루에 먹는 절대 양이 중요하지만 그걸 또 너무 한 끼 두 끼에 몰아서 먹으면 또 위장이 안 좋고, 최소한 세 번 이상, 그리고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나눠 드시면 된다. 자, 그게 중요하다. 이거에 어느 걸 언제 먹냐 배치 관계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자, 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손스타님 좋은 그 식단 계속 잘 이어나가시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제 몸이 좋아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팅으로 가끔 이제 드시고 싶었던 걸 드시고, 그죠? 그렇죠. 뭐 한 번씩 좀 그러면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치팅을 하시고, 그리고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샤브샤브. 불판에다가 이제 구우면은 아무래도 기름류도 같이 먹게 되는데, 이제 샤브샤브로 물 속에 저어지간 샤워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주로 그런 탕류가 이제 기름이 이제 국물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국물을 안 먹으면, 그 국물에는 사실은 뭐 그 기름 계통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양념도 많고, 그래서 그걸 안 먹고 건더기만 먹으면, 사실은 탕으로 이런 식으로 뭐 샤브샤브랄지 탕으로 먹는 게 건더기만 먹으면 좀 비교적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굽는 것보다.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도 있었지만은 워낙 지방기 없는 이제 소고기 부위를 제가 먹으니까, 우둔살, 설도살, 홍두깨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사실 별 상관없이 후라이팬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볶아서 익혀서 먹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지만 탕 같은 경우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주신 말씀들이 손스타님은 현장 근로직이시고 점심을 조금 더 먹는 게 된 거는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 후 기력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여건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좀 늘리고 어디를 좀 줄이고 본인의 환경에 맞추시면 된다. 우리 손스타님이 이제 이렇게 써놓으신 것처럼 현장 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 그렇죠. 저녁을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소화 시간을 길게 가야 되니까 운동 시간과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요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점심을 더 먹고 치팅에도 야채를 무조건 드셔주시고 사실 치팅은 그냥 정말 자유롭게 뭐 아무거나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손스타님은 사실은 치팅에도 좀 신경을 쓰는 좀 욕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고요. 이왕 여러분들 앞에 이제 뭐 어떤 구독자님의 예를 드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스트릭트한 이런 엄격한 분을 예를 드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은 뭐 루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철학이 비슷하죠. 다들 자기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좀 덜 건강한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몸이 좀 더 덜 예쁜 것보다는 몸이 좀 더 예쁘게 하자.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너무 막 엄청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한 예시거리 어떤 여러분들한테 어떤 본보기를 보여드리는 어떤 목적으로는 이렇게 손스타님처럼 좀 엄격하게 하고 계신 모습을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하실 수 있으시면 뭐 좋고 금상첨화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낫게 내가 지금 뭐 양념치킨을 2마리를 먹고 있었으면 이걸 1마리로 좀 줄여보자. 그죠? 그리고 뭐 내가 삼겹살을 지금 난 지금 보통 3인분 먹고 있는데 이걸 2인분으로 줄여보자. 좌우지간 방향성을 맞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시작부터 너무 엄청나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맞춰놓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자. 꾸준하게. 삼겹살을 3인분에서 2인분으로 줄였는데 이걸 내가 한 일주일만 하고 다음 주부터 달라지면 안 되고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운동 같은 경우 최대한 매일매일. 아니면은 일주일에 3번 정해놓고 꾸준하게. 전혀 평생 운동 안 했었다. 그러면 일단 일주일에 1번. 내가 토요일은 좀 걷자. 좌우지간 그렇게 스타트를 하고 조금씩 점진적 발전. 우리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점진적 과부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운동, 어떤 식단적인 거 다 마찬가지. 발전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쁘시죠?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항상 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아직 카메라가 없어서. 근데 지금 우리 박선우님처럼 저렇게, 슈퍼챗도 쏴주시고 하시면, 이제, 카메라도 좀 슬슬 사서,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긴 한데, 지금 배터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슬슬, 라이브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영상을 나중에 통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편집해야 될 부분도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최대한 그냥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MW 킴님 지금 바쁘시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슬슬 좀 마무리 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시고 싶으셨던 거 있으시면 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이 있으시면. 자, 손스타님이 한 말씀을 주셨죠. 운동은 단체 운동이 아닌 개인 운동의 성과는 수준과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내일에도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인식과 생각 이전 몸이 스스로 움직이게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동감합니다. 아까 손스타님의 그 운동 영상을 보셨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 얘기하려면 할 건 많습니다. 엄청 시어머니를 하려면 요걸 좀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드릴 말씀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스타님처럼 뭐라도 열심히 하면
좌우지간 살은 빠지게 돼 있고 몸은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뭐라도 하면, 무슨 동작이든지. 맨날 이제 소파에 이렇게 묻혀서 이제 TV를 보고 있고 뭐 이제 맨날 누워서 뒹굴뒹굴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손수타님 말씀처럼 수준과 능력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일단 하자. 내가 뭐라도 하자. 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you are wrong.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 뭐라도 해.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일에도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있나? 내일도 할 건가? 꾸준히 계속 하는가? 그래서 버릇이 되면 이제 뭐 내가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제 계속 운동을 해오면서 이제는 남들은 저를 보면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맨날 그렇게 운동을 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참 속으로 미안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거든요. 저는 재밌고 그냥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제 일부? 그냥 뭐 공기를 호흡하듯이 뭐 음식을 먹듯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엄청 저더러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처럼 봐주니까 사실은 저는 고맙죠. 일석이조죠. 저는 그냥 제 생활을 하는 건데 심지어는 좋게까지 봐줘. 제가 지금 들려는 말씀은 뭐냐면 삼천포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몸이 자동적으로 버릇이 되게 되면은 정말 좋다. 그렇게 가려면 내가 운동을 지금 해야 되고 이제 내일도 해야 되고 꾸준히 하려는 어떤 뭐라도 해야 되는 그 손수타님이 말씀하신 수준과 능력을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런 건 나중 문제. 수준과 실력이 아니라 뭐라도 하자, 꾸준히 하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선호님, 족발 먹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불금인데 뭐 족발 잘 드셨고요. 이제 내일부터, 지금부터, 지금 몇 시죠? 아직 그죠? 9시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족발 드신 만큼 운동 좀 하시고요. 여기 꺼지려고 하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급격히 좀 닳아버렸는데, 봐주신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 일단 좀 핸드폰 배터리 문제로 급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선을 잘 연결해서 좀 더 제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